네, 지난주에요. 1박 2일 그 민주당 워크숍, 의원들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한 150명, 160명 가까이 거의 다 참석을 한 거죠. 자, 가장 논란이 된 건요. 이재명 의원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전당대회 출마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얘기로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요. 홍영표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들어보시죠. 거의 직접적으로 이재명 의원이 안 나가시면 저도 안 나가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재선 의원들 48명 중에 사실 35명이 그런 뜻을 밝혔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도 나오지 말고 홍영표도 나오지 말고 뭐 대선 지선 이후에 위기의식에서 나온 거다. 그걸 우리가 굉장히 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당이 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내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당에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자, 그러면요, 궁금한 게 이재명 의원이 이 당권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이냐. 확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대표 출마 관련해서 결심을 서셨는지요? 의견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관련은 야, 잠깐만. 간담회 통해서 좀 입장 좀 밀지는 말고 합시다. 밀지는 말고. 계속 민생 얘기하시는 거는 저희 당대표 도전 생각 있으시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자, 기자들이 나쁜 게 아니라 기자들이 계속 답을 들어야 되니까 위에서 시킵니다. 먼저 물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많이 옆에 붙어서 물어보는데 지금 보면 108번뇌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반응이 아마 제일 이 답변 중에선 저희가 쓸만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당권 도전하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108번뇌 시간은 이제 워크숍으로 끝났다.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아마 저는 우리가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다음 주 초나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말까지 7월 초에는 본인의 어떤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것을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소모적이거든요. 수많은 이제 의원들이 나서서 불출마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방치하게 되면은 지지자들도 힘이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다시 이제 트위트를 하고 SNS 활동을 해요. 그런데 네. 그 활동 자체가 사실은 저는 굉장히 당 내부용이다. 그러니까 당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나를 불출마를 원하지만 사실은 내가 여전히 많은 분들의 어떤 지지를 받고 강력한 지지를 있다. 받고 있다는 네.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이런 어떤 SNS 활동을 재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이 출마의 어떤 변을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소장님 원래 보면은 주변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잖아요. 아니요, 이미 이제 본인의 생각은 이미 오래전에 굳혀졌는데 굳혀졌다. 이미 하고 싶다. 그렇죠. 네. 그 과정을 아마 거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시간의 문제다라고 해주셨고요. 사실 이 108번뇌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제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도 출마 신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108번뇌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요, 차장님, 뭐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표현이 한가하고 계산적이다라는 비판을 하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불교에서 무념, 무상, 무소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비워야 민심이 그걸 채워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대표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 108번뇌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108번뇌라는 말 자체는 뭔가에 지금 자기가 집착하고 있다. 뭔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좀 애둘러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의원의 108번뇌 얘기는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당대표에 도전하겠다라는 의지의 그 다른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변호사님 지금 보면 아까 저기 소장님께서는 뭐 이게 당내에 대한 메시지다. 그러니까 어떤 개딸들, 뭐 양아들이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같이 해서 이런 팬덤 정치에 대해서도 난 굴하지 않고 가겠다. 이런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은 뭐 당내에는 나는 아직도 이런 팬덤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만 비문계, 그러니까 반 이재명계에 대해서는 계속 안 좋은 사인, 계속 싸우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대표는 다 아우르고 가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지지자들과의 소통으로 또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런 팬덤 정치나 뭐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들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고 분명히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강성 지지자들이 무조건 그 존재 자체로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 지지자들을 어떻게 정치인이 방향을 세팅해서 어떻게 보면 당신과 민심과의 괴리를 좁혀나가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는지 이런
이런 것도 또 정치력의 한 일환일 네. 것인데 팬덤 정치에 만약에 끌려가게 되면서 민심으로부터 멀어질 경우가 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지층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앞으로 이제 비판받을 수도 있는 이런 팬덤 정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또 메시지도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게 한 아침에 봤을 때 8시간 전 트위터라고 했는데 지금 한 10시간 넘었겠군요.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팽이치기 비법이 뭐냐? 잘 칠 때까지 계속 치시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 머리 하시라 그러면서 머리 헤어스타일 과거에 찍은 사진 했는데 결코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답변까지도 지금 내보이고 네.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주목 하나 되는 게 최강욱 의원의 재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 변수로 작용할 거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이제 재심 신청하고 결과가 만약에 동일하게 나온다면은 당내 이제 강성 지지층들이 철험해 소속에서 나온 당권 주자에게 표심이 쏠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위원님?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겠죠. 8월 전당대회를 마치고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 김남국 최고위원, 이수진 최고위원, 김용남 최고위원, 뭐 재심이 받아들여져가지고 혹시 최강욱 의원이 나올 수가 있게 된다면 최강욱 최고위원, 이 지도부 면면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그 자체에 그 답이 있는 것 같고 트위터 관련해서는 좀 재밌는 게 지금 우리 이재명 그 의원이 네. 75만 팔로워가 있고 70만 팔로우입니까? 네. 100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0만 그 팔로워를 갖고 있어요. 제가 SNS를 안 해가지고. 그러면 그것만 보면은 뭐 친문이 그렇게 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와. 한번 이번 전당대회에서 저 전면전을 한번 해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전면전 양상에 대해서 뭐 싸움 붙이는 건 아닙니다. 전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예상. 붙이시네요. 네. 그런데 철험회가 지금 이재명 의원 자체만으로도 출마하는 것에서 사실 반발 기류가 있는데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이 철험회에서 또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한다. 그러면 뭐 굉장히 사실 명분도 약해지고 분위기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거 뭐 최강욱 의원의 어떤 건과는 상관없이 네. 거의 철험회의 어떤 분들은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철험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민주당이 계속 전국 선거에서 승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철험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치러진 전국 선거에서 지금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를 했는데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상관관계 그러니까 정도 뭐 되겠군요. 네. 그냥 이제 결과론적인 이제 해석을 그렇게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 의원 당대표 철험회 출신 최고위원들이 이 당을 장악을 하고 총선을 치른다라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재명 의원의 당권 출마 여부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를 짚어봤고요. 네 분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